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9 1차 보건 의료 제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건 의료 제공에는 보건소의 기능, 모자보건, 노인보건, 가족간호, 학교보건, 산업간호가 들어가고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1차 보건 의료의 개념과 정의가 들어가죠.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경험과 이론적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 보건 의료 체계의 개념을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어요. 이것을 어디서 했냐면은 구소련의 알마아타에서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알마아타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1차 보건 의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안녕 상태로서의 보건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가능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 의료의 체계를 말합니다. 보건 의료에 대한 1차적 혹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전 세계적인 보건 의료 전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서 건강 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WHO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1차 보건의료에 기초한 지역보건의료체계는 상당 수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부분이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행정적,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정된 인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체계에서는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정부, 사회보장기구, 비정부 조직, 민간 부분 및 전통의료 제공자 등 모든 기관과 개인이 포함이 됩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는 가정,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상호 연관된 수많은 보건 및 기타 관련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체계는 자가치료와 모든 종류의 보건요원 및 보건의료 시설에서부터 제1차 의뢰 수준병원, 적당한 검사실과 기타 진단적 보조 및 물자 공급 등의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이러한 모든 부분과 기관들이 건강증진, 예방치료 및 재활의 모든 포괄적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보건지도관에 의해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잘 조정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보건의료의 주요 필수 중에 4A가 있어요. 첫 번째, accessibility, 접근성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죠. 지역 주민이 보건의료 이용에 지역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국가의 보건의료 활동은 소외된 지역 없이 벽지나 오지까지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역이 1차 보건의료 활동의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 수용 가능성, acceptability. 지역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실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겠죠. 세 번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Active Participation of Population.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차 보건의료는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상 핵심으로서 지역사회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화된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1차 보건의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번째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Ability to pay.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가 제공되어야 하고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용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재정적 부담을 지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자, 그렇다면 1차 보건의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인류 건강 실현 목표를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라는 이러한 슬로건으로 1977년 설정을 했어요. 근데 78년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접근 방법으로 1차 보건의료를 제시를 했죠.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보건의료 불균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의 향상은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한 사회개발 목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세계보건기구는 1차 보건의료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보다 나은 건강을, 그래서 Better Health for All이라고 다시 조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날 1차 보건의료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하나이며 필수 건강관리로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지역 의료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로 입문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보건의료의 철학과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철학. 1차 보건의료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4개의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죠.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 의무와 책임이죠. 건강에 대한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고안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은 근본적으로 자원의 분배나 가용에 관계되어 있어요. 자원은 보건자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자원, 즉 교육, 상수 공급과 식량 공급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차 보건의료는 형평, 다른 말로 이제 균점에 관여하고 이 형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 및 사회 가용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기하며 특히 건강 요구가 가장 큰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죠. 두 번째가 접근 전략입니다. 1차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접근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1차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무시되는 집단이 없도록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둘째, 1차 보건의료의 수혜자로서 뿐만 아니라 계획 및 의사 결정자로서의 실시 과정에서도 지역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때는 조직의 규범과 외부 조직과의 네트워크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치료보다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이 중시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죠. 넷째, 1차 보건의료의 건강관리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방법, 기술은 널리 수용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간의 위생 상태는 식수 공급,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 이외의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의 80% 이상은 1차 보건 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죠. 이를 해결할 수만 있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1차 보건 의료의 목표 도달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1차 보건 의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 보건의료의 서비스 내용은 알마아타 선언에서 8가지를 제시하였지만 그 이후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서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건강 문제와 그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식량 공급의 촉진과 적절한 영양의 증진,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사업, 지역사회의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역의 풍토병 예방 및 관리, 통상질환과 상해의 적절한 치료, 필수 의약품의 공급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통상질환이에요. 통상질환.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필수의약품의 공급이라는 것. 그래서 이 9가지, 그 중에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건강 문제와 그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이 추가된 내용이 중요하죠. 네 번째,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 발전 과정 봅시다. 1950년대 이후 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이 끝난 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안정 위해서 건강에 대한 가치 개념이 점점 중요시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 사업들이 의과대학과 외국 의료원조 기관 및 정부 투자 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1969년에 기독교 의료선교단인 시블리 박사가 경남 거제군의 지역사회 개발 보건원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과 간호사를 포함한 기타 보건요원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지역보건사업의 출발점이었어요. 정부는 1975년 한국보건개발원법을 제정해서 무의촌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시혜를 개선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면자치기구로 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의 개발을 시작했죠. 1976년 한국보건개발원을 설립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간 시범 사업을 한 후 제도적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과 공중보건의를 농촌에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80년 12월 31일, 줄여서 농특법이라고도 하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지역 주민에 대한 1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최초 접근 인력으로 하는 1차 보건의료를 도입해서 1982년부터 면 이하의 단위 벽지 오지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지금까지 많은 모의촌에서 우리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 사업은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근거로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의 벽 오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현재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업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직무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 사업에 이제 공중보건의가 있죠.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죠. 자, 2절 보건소의 기능을 봅시다. 첫 번째,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보건소의 변천 과정이 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할 연도를 보면 자, 1956년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976년에 보건소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서 보건소 설치 기준이 마련됐고 보건소장의 의사, 보건직 공무원이 임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1980년 12월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그 다음 해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했고 82년부터 모자보건센터, 가족보건계 설치하고 보건의료원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91년도에 보건소법을 개정을 해서 보건지소 설치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1995년에 두 가지 법이 하나는 제정이 되고 하나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환됐어요.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관련된 건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배치와 관련된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건강증진 헬스플랜 2030까지 수립이 돼 있죠. 그죠? 2021년도에. 그러면서 자, 2019년도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그리고 2015년에는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어요. 건강 검진,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그 다음에 관리에 적합한 보건소의 기능으로 정비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건소를 배우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재에 나온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1946년에 전쟁 일어나기 10월에 서울에 조직을 갖춘 시초의 모범 보건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전쟁 후에 최초로 전국에 15개소의 보건소 설립했는데 1956년도에 보건소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또한 1977년도에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면서 보건소가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죠. 1988년부터 보건소법과 의료법에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 계층을 했죠. 그래서 보건의료원에는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95년 12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 또 15년 5월에는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규와 관련돼서 4학년 때 건강 법규에서 자세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보건지소의 조직 봅시다. 보건소는 중앙정부 조직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의 기능을 지도, 감독받고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인력, 예산, 지원을 받는 하부 행정 단위로서 이원화된 지도 감독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더 힘이 쓸까요? 보건복지부. 기능 지도 감독받는 곳과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는 곳. 행정안전부가 더 세죠. 우리나라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조직 기준을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요. 각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건소의 관할 인구 규모, 구조,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양적, 질적 차이가 있고 인력과 조직 구조는 각 특별시, 광역시, 도의 행정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시군의 형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바로 아래에 있죠. 보건행정팀, 의학팀, 감염병관리팀. 여기에 이제 결핵관리, 방역소도 감염병 관리를 하고 여기는 또 감염병 대응팀이 있으면서 1000개의 보건지소팀이 있네요. 통합시 군형 경주보건소인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로 나눠요. 보건행정과에 감염병 예방팀 같이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에 가족건강 진료팀, 정신건강팀, 치매안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팀과 지역보건팀은 지역보건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건지소가 12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이제 16개소가 있어요. 광역시형 보건소, 부산광역시 보건소장이 있고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에 보건행정계, 의학계, 의학관리계, 영상의학실도 있죠. 자, 감염병관리계, 병리검사실, 결핵실, 접종실이 있어요. 감염병 대응계가 있고 건강증진과장에는 건강지원계, 가족보건계. 자, 건강지원계하고 증진계가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물리치료실, 한방실, 그쵸? 금연클리닉실도 있어요. 치매관리계가 하나로 나왔네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분소, 그 다음에 치매안심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형 보건소, 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장이 있고 보건행정과에 동물정책팀하고 동물보호팀이 있네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팀, 건강도시팀, 그리고 상봉보건지소에 이제 보건사업팀이 따로 이제 지소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의료원형 보건소라고 해서 경상북도 청송군인데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병원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의료원장이 가장 높고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의학관리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출산지원팀이 있어요. 그쵸? 건강검진실과 영양플러스, 건강증진센터, TF팀도 있고 건강팀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보건소, 그 구마다, 시군구마다 있는 그 보건소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다른 곳에 나와 있던가 아니면 그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을 해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 그러면 보건소의 인력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보건소장 혹은 보건지소장. 보건소의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인의 경우는 원장을 의미하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을 하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혹은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관할하면서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서 지도, 감독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지방 의무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죠.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간호사예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간호사의 직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모성보건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영양상담과 영양조사, 1차 진료사업, 약사감시, 의료감시, 근만성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사업, 방역사업,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장애자의 재활사업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보건소 업무의 80% 이상을 보건간호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향후 보건사업이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서 의사, 간호사 등 팀 접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환자가 내소하는 것보다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방문하는 사업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읍, 면, 동사무소가 연계하여 방문 보건사업 형태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건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활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건소에 보다 많은 간호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 전문 인력이에요.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인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또 의료기사법이 정하는 인력 이외의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통계 및 전산기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고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을 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기본 교육 훈련을 하고 재직 중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사, 이제 영양사가 배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소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 요구를 간호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은 지역의 컴프레hensive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관리는 크게 진료 서비스, 예방 서비스, 보건행정 서비스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중 예방 서비스는 인간 대상의 보건간호 서비스와 환경 대상의 환경보건관리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보건사업에 진료 서비스, 예방 서비스, 보건행정 서비스가 있고
있고 이 예방 서비스에 대인 서비스와 대환경 서비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료 서비스의 기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1차적으로 지역의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죠. 진료의 범위와 깊이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 주민의 인구 구조 및 요구도에 맞게 정하고 만성질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합니다. 둘째, 보건간호 서비스의 기능은 지역 주민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1차 보건의료 범위 내에서 보건간호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의료비가 상승되고 핵가족 시대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등의 여건 하에서는 1차 보건의료 개념에 바탕을 둔 포괄적 건강관리가 보건간호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되죠. 셋째,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보건관리 서비스의 기능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지역 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관리 행정이 요구됩니다. 지역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 요인과 문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보건사업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고, 넷째, 보건행정 서비스는 담당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지도, 감독, 보건통계, 보건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